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온 외노자 P입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 되게 정신없이 바빴었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연차를 쓰고 하니까 조금 뭔가 한가진 느낌이 나서 연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마 썸네일에 뭐라고 써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남자분들도 뭐 들어보셔도 뭐 그렇게 막 나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이 다 계시죠? 패드립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슬픈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라도 여기 계신다는 거는 어머님이 계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누나, 여동생, 뭐 여자친구, 와이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세상 여자들은 이런 고통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갑작스럽지만 이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저의 생리 히스토리부터 조금 풀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경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조금 이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아마 제 때부터 다 그 정도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앞세대 한 7, 8? 7, 6? 70년대 후반생들 뭐 보면은 그때는 그냥 대충 뭐 소설 같은 걸로 유출을 해보는데 중3 정도가 평균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아무튼 근데 전 초경을 시작하고 그렇게 뭐라 그러지?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귀찮은 일이 생겼구나 정도였고, 그냥 딱히 그렇게 막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다만 좀 양이 많고 오래 해가지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사촌 언니 한 명은 아주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가지고 동네가 다 알게 생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한 대학생 때부터 조금 이상 신호를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불쾌할 수 있는 얘기 주의해 주세요. 근데 뭐 이거 생리라는 타이틀을 보고 들어오셨으면 다 어느 정도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셨죠? 그러니까 좀 갑자기 양이 확 쏟아져가지고 조금 실수를 할락말락 해가지고 되게 막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 좀 기억이 없고, 한 대학생 때부터 어라? 뭔가 평소랑 다른데 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대 중반? 그때 살짝 생리통이 생기다가 20대 후반부터 진짜 약을 먹어야 되는, 진통제를 며칠씩 먹어야 되는 생리통이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30대 초반, 중반 이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막 약도 약한 약 먹으면 안 들어서 센 약이 있거든요. 흔히 일본에서는 이브퀵이라고 그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많이 먹는데, 두통에도 먹고 생리통에도 먹어요. 근데 이게 패키지 색깔이 있거든요. 흰색은 제일 쬐끔 들어서 150ml인가 그래요. 이건 제가 왜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막 좀 더 금색이면은 200ml. 그리고 진짜 조금 더 고급진 금색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200ml긴 한데 훨씬 빨리 흡수되게 무슨 추가 성분이 뭐 들어있대요. 그래서 훨씬 비싸져요. 그래서 이제 생리통에 대비를 해서 맨날 약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센 약. 두통도 자주 오는데 그냥 평소 두통에는 흰 색깔 약 먹지만 생리통이 세게 오는 날은 그걸로는 안 돼. 가장 비싼 고급진 금색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또 점점 갑자기 생리량이
단시간에 확 쏟아지는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심할 때는 제가 그때 야마노테선 탔었던 것 같아요. 여름날이었어. 야마노테선 탔는데 한 20분인가 15분인가 타야 되는데 그 잠깐의 한 10분 사이에 막 비가 오는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그냥 평온하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여자분들 아시죠? 뭔가 이 오솔오솔 이렇게 소름이 돋는 느낌? 네, 근데 당연하죠. 내가 피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컨디션이. 네, 그때 되게 좀 무서웠던 것 같고요. 지금이야 제가 여자분들 꼭 산부인과 검진 받읍시다 그러지만 저도 사실 산부인과 가기 싫었고 검진이 무서웠어요. 근데 뭐 그런 저런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좀 가야겠다 싶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일단은 일하던 데가 에비스였는데 거기 가까운 병원을 일단은 가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게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월경곤란증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생리가 그냥 평균적인 보통의 생리가 아니라 과도하게 너무 양이 많거나 혹은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아픈 사람들은 이걸로 분류를 해서 그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처방을 받는 거기 때문에 피임 목적이 아니라서 그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거를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 피를 뭐라 그러나요? 지금 정말 생각이 안 나는데 피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 그냥 호르몬을 호르몬의 이 업앤다운을 정리를 해줘서 치료약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피임약이란 말은 좀 사실 잘못됐어요. 그 네이밍이 정말 나쁜 네이밍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권유로 저는 이 필을 먹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필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나도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먹었던 거는 지금 자세한 이름은 까먹었는데 모찌다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왔던 거 중에 가장 울트라 저용량의 아주 정말 최소한의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약을 먹었었어요. 그거가 UHD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U가 울트라의 U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약을 먹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생리통에 듣는 이 호르몬제라는 게 일정하게 몸 안에 호르몬제가 유지가 돼야 약효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딱딱 먹어줘야 돼요. 24시간. 아침에 내가 8시에 먹었다 그러면 계속 아침 8시에 쭉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밤이어도 그렇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밤 9시에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밤이라는 게 좀 시간 설정이 애매해가지고 야근하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내지는 자기 전까지도 막 까먹어서 다음날 아침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못 지켰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정출혈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좀 뭔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좀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처음 먹다 보니까 내 몸이 적응하는 기간? 그래서 피를 종류를 좀 바꾸게 됩니다. 한번 UHD에서 아마 울트라보다 조금 더 호르몬제가 많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HD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로 바꾸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아침 시간이 낫다. 아침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딱 깨어있는 그 시간, 출근하기 직전에 그거 먹고 갈 수 있게 아침 시간으로 정했고요. 시간을 딱딱 맞춰서 먹으면서 좀 안정기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피를 먹으면서 정말 되게 신세계를 보게 돼요. 왜냐면은 되게 뭐라 그러지? 생리가 나한테 주는 고통? 부담? 이게 그 피를 먹기 전에 10이었다 그러면 피를 먹고 나서는 한 2, 3 정도로 줄었어요. 진짜 과장 없이. 일단은 양이 많이 줄었고요. 플러스로 양이 줄어드니까 이게 출혈 기간 자체도 줄어들어서 제가 피를 먹기 전에는 한 막 7일씩 내내 출혈이 있고 그랬는데 한 3, 4일로 그냥 생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어떤 컨디션인지 모르니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좀 여담이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때 막 생리대 파동이 있었잖아요. 생리대 성분에 뭐 안 좋은 게 들어가가지고 막 생리 양에 영향이 있고 어쩌고. 저도 그때 그거를 보고 좀 걱정이 돼서 천생리대를 한 세트 사봤거든요. 그 한국 기업인데 일본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기 세트를 샀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피를 안 먹을 때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한 이틀이면 다 쓰는데 한 주기용 세트로 파는 거예요. 세트 참고로 싸지도 않아. 한 10만 원 넘었어요. 근데 이제 피를 먹어보니까 이게 왜 한 주기 세트였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참고로 제가 생리가 너무 많아서 그 빈혈도 계속 있었어요. 먹는 게 부실한 게 아니라 출혈이 순전히 내 생리로 인해 나의 잃는 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건강검진 하면은 빈혈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뭐 식사 제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뭐 원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여자가 빈혈에 걸린다 그러면. 그래서 피를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빈혈에서도 해방이 됐고요. 너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생리가 가벼워진 거 플러스로 예측이 가능해진 거예요. 언제 생리가 올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면 한 줄에 7개씩 이렇게 있는데 딱딱딱딱 있으면은 1주, 2주, 3주 약 먹고 4주째 7일 동안에 그 사이에 출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트 시작할 때 다시 또 1주, 2주, 3주 약 먹고 한 주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너무 좋고요. 아니 저의 경우에는 한 30대 초반부터는 거의 주기가 뭐 딱히 앱 같은 거 안 써도 안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근데 또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용 얘기를 드리면은 일본에서는 최대 3개월치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 약국에서 그냥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한테만 처방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한데 최대 3개월치 받을 수 있고 저는 3개월치가 제네릭으로 한 2,500엔 전후였습니다. 3,000엔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2,50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지? 지금 제가 아까 낮잠을 좀 자기로 했더니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큰 금액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냥 앞으로도 평생 이거를 먹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서 꾸준히 계속 같은 데에서 처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보니까 너무 의사 선생님한테 내적 친밀감 맥스 찍고 있어요. 그냥 괜히 이모 보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다른 약 이런 게 있는데 어떠냐라고 권유를 해주신 게 그 디나게스트라고. 네, 이것도 호르몬제인데 이 호르몬제의 경우에는 피임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미미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피임을 기대하고 먹을 수는 없는 약인데 저는 뭐 피임 목적이 아니니까 애초에 치료 목적이니까. 이 디나게스트는 하루에 2번. 좀 귀찮죠? 아침 8시에 먹으면 밤 8시에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휴약 기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필이라는 거에 비교해서. 그래서 얘를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데 휴약 기간 없이. 최고의 장점은 생리가 안 옵니다. 계속 안 와요. 쭉 안 와요. 제가 진짜 진짜 생리 안 하는 약 없나 막 예전에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생리가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안전하게 생리 안 하는 거. 뭐 자궁 내막증이라서 그 자궁을 드러내야 되고 막 좀 그런 컨디션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멀쩡한 거를 또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정말 그런 꿈 같은 약이 어느 사이에 의학이 발전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험 한 3개월, 6개월 정도 적응하는데 걸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씩 부정 출혈도 있고 그리고 진짜 한 약을 10분만 늦게 먹어도 바로 피가 비칠 정도로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년 넘게 먹고 있으니까 이게 좀 둔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깜빡하고 늦게 먹어도 네, 괜찮고 그냥 저는 생리에서 해방돼서 너무 쾌적한 삶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필도 그렇고 이 디나게스트라는 약의 존재를 여러분에게 네, 영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호르몬제도 그 방법이 하나는 아니거든요. 경구로 투여하는 약이 아니고 그 임플라논이라 그래서 팔에 삽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질 내에 삽입을 하는 그 뭐라 그러더라?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 선생님이 좋아서 그분한테 계속 신뢰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병원은 그런 시술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시술을 맡기기는 조금 싫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약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태권도 주 1회 가고 그리고 환요가도 가능하면 주 3회 가려고 그러고 이게 땀 범벅이 되거든요. 그 사우나 같은 데서 요가를 하는 거라. 그리고 PT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생리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생리를 안 하는 삶은 너무너무나 쾌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생리 컨디션이신 분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고 좀 진통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버텨야 된다. 보통은 산부인과에서 하는 질문들이 진통제를 주기 중에 몇 번을 먹냐, 며칠을 연속으로 먹냐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이틀 이상 진통제 없이는 내가 버틸 수 없다 면은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치료 범위에 들어가는 월경 곤란증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제가 뭐 의료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까운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막 정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막 기절하고 막 119 실려가는 분들 있죠. 난 이런 분들한테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라.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은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찾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또 기록을 또 해가요. 저는 이 언제부터 약을 스타트했는데 언제 부정 출혈이 있었고, 또 언제 뭐 내 몸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초반에는 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가져갔었어요. 왜냐면 나한테 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쏟았던 나의 시간들이 절대로 지금 방금 이거 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한번더가 되는 순간 좀 망설였는데 지금 한국어 안 나오네. 정말 무다가 아니었고 너무나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호르몬제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물란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냐. 네? 물란이요? 지금 2025년에 물란이라고 하셨어요? 네, 좀 어이가 너무 없고요. 그리고 물란하면 어때? 불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 여성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웃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임 효과가 내가 있는 걸 원하면 피임 효과 있는 약을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난 피임 효과 필요 없다 그러면 저처럼 다른 피임 효과가 없는 약을 선택한다는 선택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예상되는 코멘트를 생각을 해봤는데 호르몬제 먹으면 그거 발암물질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암이라는 게 진짜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계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야근하고 밤새워서 놀고 그러더니 암 걸렸네.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맨날 바른 생활하고 술도 담배도 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데도 안타깝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담배 피우세요? 술 드세요? 태운 음식 좋아하세요? 너무 암을 유발한다는 물질은 사실 너무 많고요. 연구가 다 되지도 않았고, 저물질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담배를 피워도 되겠다. 담배를 안 피우니까 술을 마셨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담배 안 피우고요. 술도 그냥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마실까 말까 하거든요. 굉장히 발암 물질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호르몬제 때문에 위험성이 올라간다 그래도 내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만큼 올라가겠어? 좀 이런 생각으로 먹고 있습니다. 어쩌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여성분들에게 가서 닿았으면 하고요. 혹시 일본에서 이 필을 처방받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필 자체의 효과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든지 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다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노자피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